경남 통영 고성의 정점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 통영시 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님. 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산, 올해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일 취지의 질의를 국토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드렸지만은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고성과 통영을 거쳐서 거제 지역과 연결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 이게 이제 최초 4조 9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조기 착공의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기자재 등 물가가 상승하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고, 이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서 총 사업비가 6조 6,920억 원으로 약 1조 7천억 원 정도 증액됐죠. 예. 2025년 말 착공 추진을 목표로 현재 이제 실시 설계가 진행되는 등 가속이 붙은 만큼 조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기재부의 견해도 동일하신가요? 예. 이 사업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정상 진행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의 추경안에는 2022년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 관련 예산 1,188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남, 특히 이제 서부 경남 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야 탄력을 받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등 사업 예산을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재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실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여서요. 네. 공사비가 지금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데 공사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지금 불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된 만큼 사업 추진 상황을 26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 저조를 사유로 이제 올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비 상당액을 이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정액 사업에 포함된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또 이제 호남 고속철도는 2027년까지 총 3조 34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도 단계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번 추경에 무려 1,000억 원 정액하는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거는 뭐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호남 고속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집행 여건이 약간 상이한 측면이 있다. 그 부분 현장 사정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국고와 국가철도공단 간 5대5 매칭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국고만 1,000억 원을 정액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업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1,000억 원 정액분이 노방공사 소요 비율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타당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특히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 간 형평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계획은 이번 7월 달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늦어지면서 12월 말경에야 실시 설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용 공사비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이다라고 해서 500억 원 가까이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시죠. 예. 지금까지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에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6,30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이제 예산 집행률이 23.1%로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사업 완료 시기가 2030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앞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6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 때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초창기에는 예타 면제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 적성 재검토 실시 설계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업 추진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 사업 추진의 가속도에 맞춰서 충실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30년까지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그 서부 경남 주민들의 이제 염원이 사실은 이게 서부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고속교통편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제 진행이 될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타당성 재평가를 하면서 이게 거의 2년 정도 사업이 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 실시 설계가 또 다시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예정대로 2030년까지 추진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차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향후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선 당장 내년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때 그 예산이 차질 없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자, 장기 은퇴 채권 소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대영 사무처장님. 예. 지금 추경안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해서 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예산이 이번에 정액이 됐죠. 예. 이게 이제 그 캠코 출자인 것으로 봐서 금융회사 또는 채권 주심회사 쪽에서 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소위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일괄 매입하겠다는 취지. 네, 일괄 매입을 하게 되면 원래 개인 금융채무자보호법 등에 따라서 채권 양도 시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서 재산소득정보 열람 시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이 소위 채권을 일괄 매입을 해서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재산 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걸 소위 소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입법 상태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일반 채권의 양도 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 5번 이 업무를 할 때마다 민법에 따른 채권의 어떤 양도 절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일괄 매입이라서 일단 매입한 다음에 해당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 체계에서 캠코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는 이제 재산세 납부 실적, 국세청에는 그 소득 정보가 있는 그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예외적으로 개보법 신정법의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는 금융위가 이게 금융자산은 신용정보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닐까요? 예,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가 철저한 소득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소득 정보는 국세청, 재산 정보는 이제 행안부하고 국토부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올 수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이거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금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금 정보는 이제 실명법상 예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 주시면은 좀 더 지금 국회에서 우려하시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성실 상환자 또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꼼꼼한 재산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해 주시면 더 철저하게 소득 심사를 해서 저희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저희가 제안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 소위 부채를 탕감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결국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중소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이 급이치 소위 자영업을 하는 운영 자금으로서 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박 자금으로서 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히 조사를 해야 이 소위 탕감제도의 취지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서도 또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탕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제에서 개인 파산 제도라든지 개인 회생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통해 가지고 특히 회생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일부 빚은 탕감을 하고 일부는 이제 계속 지금 변제를 해오던 사람들과 그냥 아예 그 제도조차도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조차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된다고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스템이 법원을 통한 회생 절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보기를 통해서 자율적인 채무 조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저희가 20년간 대여섯 운영을 해보니까 다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 생계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고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분들은 또 재기 지원이나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거를 일괄 소각을 하고 이분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 회복이나 경제 성장에 낫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소위 도덕성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회생제도 등은 이제 결국은 금융기관과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이 금융기관 등이 그 소위 대출을 해준 채권자로서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놨는데 이거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제 지금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2018년 6월 이전 연체되기 시작해서 아직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과 그리고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본격적으로 신음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 조정인데 그 사이에 2018년 6월 하순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제도가 이제 100% 정부 제도가 이렇게 촘촘하게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 출발 기금의 시기가 2020년 4월 이후고, 이거는 지금 2018년 그 이전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 출발 기금은 저희가 2020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의 연체가 2020년 4월 이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새 출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을 통한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 회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시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거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